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또 원전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경상북도의 원전 사업과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까지 예. 연임에 성공하셨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 이런 포부를 또 밝히기도 하셨는데 예. 사실 뭐 현실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큰 상황입니다. 비단 뭐 경북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이 하기 어렵다. 특히 저출산, 저출생 문제. 예.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지방도 소멸하면 국가도 소멸로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지방 시대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 5만 불 시대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인수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균정발전 TF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똑같은 기회를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수도권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와야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에서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10만 명씩 매년 수도권으로 옵니다. 예.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막 경쟁에 낙오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수도권에 안 가니까 그 자체를 낙오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나라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교육이나 의료라든지 문화, 예술, 교통 이런 인프라를 같이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시대를 여는데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 경북에서도 인프라를 좀 갖춰서 수도권 병을 좀 고쳐 나가겠다. 수도권처럼 똑같이 예.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앞서 좀 언급을 했지만요.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또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구에 나서면서 경북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생태계 발전에 좀 다시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과 또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해서 예.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안 하니까 기술이 많이 좀 후퇴가 됐지만 네.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려다 중지한 울진의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와 그 외에 원전을 계속해서 원전이 그린 에너지라 하는 것을 유럽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원전이 없이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원전 때문에 전기값이 싸서 전기 없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강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예. 원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그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봤는데 경상북도에서 원전도 새롭게 가동시키지만 또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예.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주 간포에 연구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SMR이 성공하면은 이게 기적의 원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전이 만들어지면은 이 전기로 수소를 또 만듭니다.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 물분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어서 그린 에너지로 사용하는 원전에다가 수소를 만들고 SMR.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경상북도에서 먹이 살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 원전은 물론이고 또 SMR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이번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전액 국비로 하느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느냐 논의가 좀 있었는데 대구시 주도로 특별법 발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논의가 생긴 배경도 좀 궁금하고 또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논란이 되었는 것은
공항은 다 국비로 짓습니다. 예. 근데 기부대 양녀를 하니까 그건 국비가 아닌갑다 이래 생각하는데 기부대 양녀는 이미 국방부 땅을 나라의 땅을 대구시에서 받아서 그 땅값으로 군공항을 지어주는 겁니다. 네. 그것이 기부대 양녀인데 또 민간공항을 짓는 것은 국비로 짓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공항은 국비로 짓는 겁니다. 국비로 짓는데 기부대 양녀라 하니까 그게 대구 돈이 아니고 나라 돈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이 달라진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특별법을 내는 것은 공항은 기부대 양녀 또 민간공항은 나라에서 원래 짓기 때가 있으니까 짓는 거고요. 건설을 하는데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철도라든지 또 공항 인근 주변에 클러스터 공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주 지역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해달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내용들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하는 법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 이번에 법안을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낸 법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 공항은 빨리 짓고 제대로 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네.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진행을 하고 새로 낸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법안대로 또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속도감 있는 진행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오늘 여쭤볼 말씀이 좀 많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기업 투자 100조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셨거든요. 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북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예. 어느 지역이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기업들이 투자 분위기가 일어나서 천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천조에서 10분의 1은 받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00조 투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 오면 다른 데보다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업이 와가지고 손해보면 안 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중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익을 줄 거냐. 우선에 우리가 공항을 만들기 때문에 공항을 빨리 제대로 만들면 공항을 통해서 물류비가 적게 들게 됩니다. 예. 공항 인근에 공단을 만들어서 또 공단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원하면 원형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업이 공단을 닦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원형지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남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 예. 이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하자마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예. LG 뭐 실토론 이런 데서는 당장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네. 1조 4천억, 5천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조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겠다. 이런 메시코리아라고 이런 좋은 징조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기업들의 투자 유치 소식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원전 이야기도 하셨고요, 투자 유치 이야기도 예. 하셨고요, 또 뭐 인프라 관련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먼저 준비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경북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차 산업, 농사 짓고 살 때는 경상북도가 제일 잘 살았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1970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인구 경상북도가 1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조사를 1949년에 처음 했는데 우리가 321만일 때 서울이 144만이었어요. 예. 그게 70년에 서울하고 우리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때 1차 산업 때는 잘했는데 2차, 3차 산업에 졌습니다. 그때는 인구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은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2030년 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뭐를 하느냐, AI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될 때 그때 우리가 4차 산업이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4차 산업이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대학을 통한 아이디어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돼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겠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경상북도에서 준비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준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업이 주가 되는 시대에는 경북이 가장 잘 살았거든요. 예. 지금 뭐 국제 정세 속에 곡물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가 또 대표적인 농도이기도 하니까 관련해서 또 비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농업 대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농업은 개인 평균 한 1.5헥타르 돌아가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평균 나이가 67세입니다. 이제 농업은 첨단 산업입니다. 최첨단 산업인데 네. 이것을 과거 형태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땅을 굉장히 내놓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근에 있는 땅들을 모두 지주, 땅 주인이 주주가 되도록 해드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신기술을,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이분들의 땅을 내놓으면은 현재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드리고 예. 그리고 IT 기술자라든지 첨단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서 월급쟁이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생산성이 높이고 노는 땅이 없이 만들면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경북에서 책임지겠다. 우리나라 땅의 5분의 1, 20%가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농사도 제일 많지만 노는 땅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모두 다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식량 작업률이 20% 내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한 7, 80% 올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의 대전환, 농업이 첨단 기술이다. 거기서 모범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형태로 농업을 대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업 대전환도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농업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경상북도 도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